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금, 신금 일주별로 4월 갑진월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경금부터 볼게요. 자, 4월 갑진월은 5일 청명부터 시작이고요. 이제 완연히 청명부터는 사람의 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전날에 이제 나무를 심죠. 근데 진월이 매번 천간이 갑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진월이 이것도 60갑자기 때문에 60개월마다 한 번씩 갑진월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갑진월의 형상적으로 보셨을 때 보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이 진토라는 수기운도 적절하고, 진토의 지장간이요 을계무죠. 네, 적절히 수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새싹의 형태로 밑에 있는데, 이게 갑목이 얘를 이렇게 좀 땅을 좀 갈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 갑목을 타고 쭉 올라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어떤 일주별로 일간별로 똑같은 형국인데, 이게 무엇으로 오느냐, 십성의 어떤 기운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그 갑진월의 가장 큰 특징은 자, 갑목이 땅을 소토해줘서 을목이라는 새싹이 잘 자라도록 하는 버팀목이 돼주고, 이 을목이 얼마나 갑목을 잘 타고 올라갈까, 그렇게 되는 기제인데, 이 갑목이 사실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금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갑격충이 나쁜 게 아니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경금이 오히려 똑바로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극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땅도요, 사실 적절한 습기와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그 나무가 또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너무 같은 지인 토지만 본인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너무 뜨거워 버리는 기운하고 합쳐져서 너무 말라버린다든가, 또는 너무 수기운이 많은 기운하고 합쳐지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똑같이, 그래서 같은 진월, 갑진월이지만 같은 일간들의 상황이 좋다 나쁘다, 경금에겐 좋아요, 뭐에겐 좋아요 할 수가 없는 거다. 본인의 일간별로 들어가서 전체 사주 원국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편재와 편인이에요. 원래 편인이라는 거는 지지로 들어왔죠.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좀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내가 먼저 게을러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데 또 지장간에 재성이랑 상관까지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편재가 편인을 조금 극해줘요. 편재라는 외골수적인 기능을 편재가 오면 조금 좀, 이 땅이 편인이면 이 무토를 조금 갑목이 걷어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진월보다, 전년도의 진월보다 올해 진월은 그래도 이 편인의 기운을 조금 덜 쓰지 않을까, 경금들이. 그리고 지금 목하고 토 쪽이에요. 그러니까 목극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극인 되는 구조인데, 사실은 편재가 편인을 극하는 거는 나쁜 제극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상 제극인은 이제 정제가 정인을 극할 때 제극인 현상으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데, 그건 경금보다는 신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경금에게는 재성이니까 돈나무가 쑥쑥 자라는 거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주 구조가 원만하고 잘 짜여진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성을 반드시 돈으로 본다? 만약에 저는 수입이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요.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전의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시기는 사실은 맞고, 재성을 내가 뭘로 보느냐. 재성이라는 건 사실 완전히 돈으로만 보는 것도 그렇지만 1차원적으로는 돈이지만, 뭐냐면 내가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뭔가의 나의 욕심, 목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현재에 갇혀 있는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만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오픈돼 가보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인성이라는 게 식신을 막는데 얘가 얘를 조금 극해주면서 얘를 써서 재성을 추구하게 되는 이렇게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토가 또 너무 약해버리면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나무가 쓰러지죠. 쓰러지기 때문에 이 목기운이 화 쪽으로 흘러서 이 화가 또 토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느냐. 결국에는 모든 핵심은 오행이 사실은 순화오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사주 원국의 오행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균형되신 분들이 다 잘 산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별개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사실은 복불복 사주예요. 정말 되게 성공하면 되게 성공하는데 그런 분들의 사주에 약간 맹점은 뭐 제다신약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벌면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편차가 커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내가 돈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인간관계도 좋으면서 건강도 좋으면서 이런 게 사실은 인간들이 지향하는 가장 행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볼게요. 경자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진합 수가 돼요. 예, 수가 돼요. 제가 아까 땅이 너무 질퍽해 버릴 경우에 나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더군다나 경금이 간목을 충하는데 을목이 올라가는데 땅이 좀 질퍽하면 그거 하겠죠. 나무가 똑바로 서지는 않겠죠. 근데 이분들의 전체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있어서 이 토를 조금 말려준다. 그럼 괜찮습니다. 네, 자 경인일주. 자 여기 지지의 이 편 제가 또 여기에 떴어요. 그리고 진. 자, 경인일주 분들에게 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인묘진, 이제 목국으로 가버리죠. 방합으로. 그럼 목이 너무 강해져 버려서요. 이럴 경우에 뭐냐면 이제 신약 현상이 나오죠. 신약. 네. 그러니까 이 진토 하나가 금을 조금 생해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목이 강해지게 되면서 내가 좀 신약해서 이 진토가 버티게 되는데 인묘진으로 얘가 강해져 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신약한 경금들은 오히려 재성을 못 지킨다가 되는 거예요. 저 신약한데 관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강해진다는 거는 어쨌든 사실은 관이 강해서 네, 이 관이 이쪽으로 흘러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목이 너무 강한 상황에서 인묘진까지 목국으로 돼버리면 이런 경금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버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재성의 반극을 당해서 내가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인일주 같으신 분들은요, 뭐 금이나 토의 기운이 조금 강하다든가 아니면 목이 화 쪽으로 조금 빠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괜찮지만 한마디로 목 기운이 강한 인묘진월은 목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경진일주 볼게요. 진진형이죠. 네. 자, 형을 어떻게 볼 거냐. 자, 편인이 묶여서 못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살이 되면 내가 거기에 갇혀서 편의도 적절히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부정적인 게 되게 많이 부각되는 게 형살이기도 해요. 그래서 편인 자체가 갖고 있는 측면이 너무 뭔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는 내가 안 움직이려고 진토에 경금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안정된 구조가 있는데 진토가 또 하나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목이 이렇게 쳐주면서 올라가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 간목 하나가 개간하기가 어떨까. 그래서 경진일주 분들은 이 들어오는 간목 말고 본인에게 목기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토를 조금 많이 걷어낼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토가 넓어서 이 나무가 이 간목 하나가 토를 솎아주기가 조금 힘들어서 사실은 땅을 잘 솎아줘야 밑에서 새싹들이 자라고 올라가는데 그게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경호일주.
자, 재생관이, 아니요, 죄송해요. 네, 구조는 좋아요. 자, 관이 들어오고. 아,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여요. 지금 집중이 밖에서 소리 들리고 또 앞에 제 사무실 앞에 까치가 집을 엄청나게 지는데 걔가 계속 하니까 제가 살짝 정신이 제가 약간 털털한 성격에 비해서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소음에 특히 경금들이 더군다나 저는 경호일주라 예민한 경금이라 이 소음에 되게 예민해서 뭔가 집중할 때 이 잡음에 되게 거슬리는 좀 그게 있거든요. 예. 자, 목이 들어오고 재, 관, 인으로 빠지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되면 좋지 않아요. 아이고, 모든 경우일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호일주 분들이 수기운이 너무 부족하고 건조하다 했을 때는 이 오화가 진토를 사실은 더 말리죠. 근데 오화가 병화처럼 천간에 떠 있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진토를 바짝하게 말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긴 합니다. 지장간에 병화 하나 가지고 진토를 바짝 말리기에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진토가 올 때 오화가 좀 약해지기는 해요. 진토 쪽으로 열기운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관성보다는 인이 더 강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안이 흔들릴 일은 없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좀 토가 질퍽질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건조해질 수 있는 토다. 좀 딱딱하다. 그래서 경울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냥 관, 참 죄송, 미치겠네. 재, 관, 인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경신일주 볼게요. 갑진일주의 기본적인 특징이 사실은 이제 목이 강해지면서 토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목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사실은 일간의 신강, 신약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쪽으로는 경신일주는 괜찮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자가 있어서 진토랑 삼합으로 신자진 수국으로 가버린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지지가 너무 질퍽해서 이제 목이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요, 사실 땅에 뿌리를 잘 내리거나 불에 활활 타거나 돼야 되는데, 물에 떠버린 목은 사실은 필요가 좀 없거든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안 되도록 하셔야겠다. 자, 경술일주, 진술충이죠. 자, 진토랑 술토랑 부딪혀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지의 충은요, 일지의 충은 뭐 건강, 배우자, 뭐 이동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이 인성 쪽이니까 인간관계의 어떤 트러블, 뭐 이런 거 사실은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토랑 술토랑 부딪혔을 때 과연 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는 사주 원국에서 어떤 게 더 강한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술일지 같은 경우에 이 건조한 토가 경금을 맞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경금의 단단함은 경진일주보다는 경술일주가 더 약해요. 부서지기 쉬운 금이에요. 그런데 진토가 와서 이 토를 조금 해주면서 습기를 조금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목을 키우기엔 녹록지 않은 술토잖아요. 그런데 이 술토를 조금 건드려 주면서 제가 봤을 땐 이 안에서 을목이 조금 더 튀어나오면 좋기는 하겠는데, 네, 이 현상만을 가지고 제가 경술일주가 어때요 하기가. 근데 경술일주는 지금 천간지충이 다 갑경충, 진술충이에요. 이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일간이 충일 때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현상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목이랑 금의 충돌은 장기 중에서 좀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이에요, 목이. 그리고 이쪽은 뭐 폐나 대장 쪽이라 그런 쪽에서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습기가 없는 가을의 토와 봄에 목의 기운에 부딪히며 이 안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저는 건강 쪽으로는 경술일주가 제일 걱정이 사실은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인트로를 다 같이 들으시고 일주로 가시고 12신살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인호술은요 월살입니다. 달 보고 한숨 짓는 살이래요. 맘고생이에요, 맘고생. 근데 나는 일주는 사실은 내 신변에 대한 거고 개인적인 거고, 내가 사회생활과 관련된 월의 기준으로 12신사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월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월살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은 인인데 저는 사실 월에 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 12신사를 본인의 것으로 사회성으로 월지에 해당하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네, 월살은요 맘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월살하고 육해살이 있는데 육해가 육지 쪽이 조금 신체적인 거면요 월살은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맘고생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드시면, 모르겠어요. 편제라 만약에 돈 때문에 뭔가 신경 쓸 일이 100%는 아니에요. 이게 모든 12신살이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영향은 사실은 있더라 라는 거 제가 월마다 체크하는데 있긴 있더라. 그래서 돈 때문에 또 근데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인간에 살다 보면. 네. 그리고 신자진은 신자진으로 지니까 화계죠. 화계살. 뭔가를 정리한다. 내 신변에 뭔가 일단락을 짓고 간다. 근데 그게 뭔지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게 12개월마다 이 12운상이 12 신살이 12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와서 그 월에 나의 어떤 기운, 이런 일이 이때 있을 것 같아를 읽어주는 게 12신살이지 반드시 넌 그렇게 될 거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개살이라는 거는 내 신변에 뭔가 내가 일단락 짓고 정리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네. 경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경금 할 때 좀 죄송해요. 밖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정신적으로, 경금분들 이거 안 보시나? 혹시 주변에 제 방송 보시는 경금분들에게 좀 대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되게 싫어하는데,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되게 막 꼰대 성향이 나오잖아요. 본인의 나이, 내가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이제 아주머니들의 특징이 있고 아저씨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안 되려고 사실은 늘 신경을 쓰는데, 여기 제 사무실 주변 이 호실에 이제 그 나이 든 아저씨들이 좀 많은데, 제 옆 사무실이 제가 문을 좀 열어놓고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왜냐면 문을 닫아놓고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하고 대하면 이게 다 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그거 했었는데, 방금도 문을 열어놓고 그런 사단이 일어나서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제발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남성분들, 아니 4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는 외모나 이 사람의 어떤 뭐 매력 이걸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매력이 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예의예요. 상대에 대한 어떤 매너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젊었을 때야 그런 게 없더라도 이 사람이 가진 매력으로, 저 남자는 좀 매너나 예의는 없는데 멋있네, 매력은 있네, 저 여자 이쁘네, 매력이 있네, 섹시하네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런 매력은 점점 감소되면서 다른 사회성에 부각이 되는데, 정말 정 떨어지거든요. 그런 아저씨들을 보면. 그래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조금 멋지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금분들 앞에 갑진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들으시고 일주별로 가서 본인 거 들으시고 마지막에 신살로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갑진월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땅을 갑목이라는 쟁기가 이렇게 땅을 개간해 주면서 이 안에 있는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갑진월이. 진토는 지지에 적당한 수기운도 있으면서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양분의 토인데, 사실은 이 위에 갑목이 오느냐 다른 게 오느냐에 따라서 진월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가 있고 천간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전년도와 이번 연도와 달라지는 건데, 뭐 천간의 기운도 다르겠지만 내 대운하고 내 어떤 세운하고 또 이 그 월이 계속해서 천간이 교차되면서 60개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진토가 나무를 잘 키우는 토지만, 이 진토라는 땅을 개간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을목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는 사실은 다르다. 네. 근데 이제 갑진월은 그거에 있어서 정말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 있었구나. 을목이 사실은 이제 나무의 본질이지만, 을목은 사실은 갑목이 없이는 똑바로 쭉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을목이 갑목을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목기운이 상당히 강한 4월이겠다. 근데 목기운은 이제 금들에게는 재성이란 말이죠. 네.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재극인을 해요. 재성이 인성을 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뭐 돈은 들어오는데 내가 인성 쓰레기가 되거나,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따라서 내가 돈은 벌고 이익은 얻었는데 딱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성적인 측면에서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런 걸 유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자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금보다는 신금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제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급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 중에서 재성이 안 들어와도 신금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 뭐냐면 상당히 재에, 돈에 민감한 일주기 때문에, 그게 더 천간을 떴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신금 성격 할 때도 심리 할 때도 조심하시라 했는데, 사실은 경금은 갑목을 오히려 더 위로 쫙 곱게 긴장감을 주는 금이지만, 신금은 갑목에 영향력을 사실은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신금인데 경금이 천간에 있다, 그런 경우는 또 달라지는 거죠. 네, 제극인 되는 현상이라 잘못하면,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토라는 토 자체가 신금에게는 딱히, 예, 뭐 고서에는 신금은 토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토가 무너져 버리면서, 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집안이 무너지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는 뭐냐면 이 목이 강해져서 토가 약해져 버리면 사실은 이 목 자체가 이제 쓰러져 버린다. 목이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목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제 돼야 되는데, 네, 땅이 집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죄송해요. 네, 일단 제극인 되는 현상이 사실은 가장 내가 내 목표도 챙기면서 인성도 챙길 수 있는 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실은 주식이나 어떤 문서와 관련돼서 금전운이 따라오기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세상이 공평한 게 좋은 걸 불러올 수도 있지만, 좋은 게 생기면 그 이면에 나쁜 것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음양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목기운이 강해서 내가 이 목을 화로 빼서 화가 토를 강하게 해서 이렇게 구조로 가지 않고 목이 지나치게 토를 극해버리면 이 나무 자체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갑진월의 가장 기본적인. 자, 신축일주 축진파네요. 자,
본인 사주에 축토랑 진토랑 같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토가 와서 부딪혔을 때 축진파가 더 강해요. 사주 자체에 있으신 분들이. 자, 편인과 정인이 깨지죠. 충이나 파가 깨져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는 측면에서는 그 순간은 아프지만, 네, 계속 합의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가 않거든요. 오행이라는 게. 합했다가 극을 맞아서 충됐다가 파했다가 또 형됐다가 여러 가지 이게 되는데, 합충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파되는 게 들어오면 깨지는데, 인성의 파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인성이라는 건 내 주변의 지인 또는 나의 어떤 인간성 또는 뭐 문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는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신축 일주 분들 중에 4월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문서랑 관련된 게 가장 인성이 하니까, 또는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네,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땅이 굳건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땅이 지금 충을 맞아서 깨지고 있어서 이 나무에 그것도 불안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자, 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족관계나 또 여기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육해는 서로 인간관계에 힘든 게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인까지 있다, 올해 이민년이니까 사실은 신묘일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진월에 인묘진, 사실 이걸 좀 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본인 사주에 있으면 더 강하게 오겠죠. 자, 인묘진이 돼버린다, 뭐냐, 목국이다. 그런데 신묘일주 중에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 목이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성이 강해져 버리면요, 오히려 재성이 금을, 네, 또 단어가, 죄송해요. 네, 반극. 네, 원래는 금이 목을 극해야 되는데 목이 금을 극하는 걸로 옵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는 형국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묘일진 분들은요, 인묘진 되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묘진, 육해로 가족관계에 조금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자, 신사일주 분들은 신사 지망이네요. 네, 본인은 지금 돈 생각이 간절하고 정제 안전된 생활을 꿈꾸는데, 지금 지지에서 답답함이, 네, 진사 두 개가 딱 하면 땅의 그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던 상황적인 측면이 나를 갑갑하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아이고, 신사일주 분들 힘내세요. 자, 신미일주 볼게요. 진토랑 미토는 딱히 뭐 파나 뭐 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는데요. 신미일주 분들은 늘 이 뜨거운 미토 때문에 조금 뭐랄까, 본인의 신경이 예민 한 그런 일주인데, 진토가 오면 사실은 이 미토에 있는 뜨거운 정화가 조금은 열기가 진토를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목이 땅을 극한다 했는데, 그리고 미토는 사실은요, 목 기운이 이제는 성장을 그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진토를 맞이했으니 좋겠죠. 나 목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는 신밀주 분들은 괜찮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전체를 다 보셔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주밖에 못 봐드려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결국 본인의 전체 사주와 대운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신유일주, 본인의 일간이 강한, 신강신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신유일주 분들 유진합 금이 되네요. 와우, 금기운. 제가 아까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네, 잘못하면 반극을 당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토가 금을 만나서 합해서 금이 되면서, 금이 왕한 되면서 목기운도 강한데 금이 왕에서 대처, 이 서로의 기운이 대등대등 하기 때문에 반극을 당할 일은 없겠다 싶네요.
정인하고 비견이 합을 해서 신유일주 자체가 금금이잖아요. 제가 신금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재를 추구하는 그게 강한, 음의 기운이 강한, 확실하게 내 거를 챙겨야겠다라는 게 강한 일주인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야, 천간에 목이 들어오고 을목이 잘하네요. 신났다 하면서 재성을 추구하러 가겠습니다. 신유일주분들. 자, 신해일주분들, 진해가 되죠. 이제 상관과 정인이 합을 해서 이제 귀문 현상이 나오는데, 원래 이 상관은 정인으로 제어를 조금 해줘야, 잘 만나야 상관에 불필요하고 나쁜 부분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 진토가 땅이요, 나무를 잘 키우려면 적절한 습기와 수분과 또 적절히 땅이 좀 부드럽고 햇빛이 있어서 적절한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물기가 많은 땅은 나무가 이제 쓰러지고, 너무 딱딱하고 말라버린 땅은요, 나무가 뚫고 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어떤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너무 물기가 좀 있어 버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 해수도요, 간목의 장생지인데 좀 집안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기운이 너무 강해버려서 토의 어떤 그 물기가 많아져서 나무가 똑바로 서 있기가 조금 쉽지 않은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귀문의 현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희한한 어떤 거에 연루되거나, 또는 내 감정이 너무 이렇게 출렁출렁거림을 그런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묘미 이 목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요, 반한 살이에요. 우리 살 중에 제일 좋은 거 반한살. 내가 뭔가 남 덕을 볼 일이 있다. 아니면 그 전에 해놓은 일로 내가 어떤 부가적인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다. 명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뭐 시험운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네. 자, 사유축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안쓰럽게도 천살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인과응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천형처럼 천살, 갑작스러운 사고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지를 기준으로 12신살은 내 신간에 대한 거고요. 신변에 대한 거고, 사회성, 일적인 측면으로 내 12신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축을 갖고 있지만 월지에 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월지에 해당하는 반한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천살이 들어올 때는요, 조상이건 수호천사건 뭐 하느님이건 부처님이건 뭐 기도를 많이 하셔라. 예. 그리고 함부로 나대거나 쓸데없는 장소에 가시지 마시고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떤 그 탈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12, 죄송해요. 4월, 갑진월. 오늘 전반적으로 아까 한번 이렇게 휙 되더니만, 네, 경금과 신금, 일주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